트럼프 대통령이 수익성이 더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기본 25%인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마약 운반 선박을 폭격해 3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가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노숙자 텐트촌에서 하룻밤 사이 2차례 총격이 발생해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서관에서 10대들이 난동을 부려 5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FBI가 군용 장갑차를 동원해 한 주택을 급습하고 20대 마약갱 단원을 체포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G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일본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붙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반도체에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영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질문을 받자 자신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에는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하자 일부 업계에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를 처음 부과한 것도 자신이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예정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를 거론하며 여기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높아 더 큰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트럼프는 과거 반도체에는 100%, 의약품에는 150에서 250%의 관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소송도 거론하며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은 공정하다고 지켜세우는 동시에 승소를 해야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가 우위인 구도입니다. But if we win the Supreme Court case, which is the finalization of tariffs, we will be by far the rich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선 미국 시간으로 오는 19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에 입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는 비록 무역장벽을 주로 담당하지만 투자 방식과 품목 관세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겉으론 충돌로만 보이지만 동시에 서로 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시설에 갇혔던 한국인 중에는 임신 중인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이 임신부는 지금도 매일 악몽을 꾼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임신부인 엔지니어 김모 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2번이나 수갑을 채워진 여성분도 계셨고. 배터리 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B1 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했고
맡은 일이 끝나는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빨간 수영복의 중범죄 피의자들과 함께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비자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둘은 척도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 30여 명이 머무는 방 하나에 딸린 세면대 3개, 변기 4개. 생리 현상조차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변기가 너무 개방된 곳에 있었고 여성분들은 생리도 하고. 임신부라고 말했지만 환경이 조금 더 나은 방에 가둘 것이란 답만 들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여성을 방치하는 것을 볼 때는 뱃속 아이까지도 잘못될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워서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아기가 잘못됐나? 근데 입덧을 안 하니까. 귀국 직후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김 씨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마약 운반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한 선박에 코카인과 펜타닐 등 치명적인 마약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선박에 폭격 명령을 내렸고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약 밀매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협한다며 앞으로 해상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 유입되는 마약과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top sending Tren de Aragua into the United States. Stop sending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번 폭격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한 정권 교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에도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격해 11명을 사살하는 등 마약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노숙자 텐트촌에서 2차례 총격이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네폴리스 경찰국은 어제 저녁 10시쯤 사우스 28번가의 한 노숙자 텐트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30여 발의 총성이 울렸고 한 텐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인근 텐트촌에서 발생한 또 다른 총격 사건으로 5명이 부상을 입은 지 불과 11시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며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This is tragic, it is horrible, it's unacceptable, and sadly it's not surprising. These homeless encampments are not safe, either for the people that are in them, nor are they safe for the surrounding neighborhood. With this particular one, 제이콥 프레이 미네폴리스 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쉼터와 영구주택, 약물 중독 치료 등의 지원과 함께 해당 텐트촌 철거를 추진해왔지만 반대에 부딪혀왔다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도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한 치안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난동을 부려 수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볼루시아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4일 새벽 1시쯤 프렌드십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 출동했고 당시 도서관 내부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서진 가구와 책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는 낙서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12살과 13살 소년의 어머니들이 직접 자녀를 데리고 와 자백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I got to give the moms credit. They called us. They didn't tell the kids we were coming. And when they were questioned, they confessed to what they did. One of them then went up to the bedroom and got out some items that were stolen from the school, a radio and some digital cameras, and turned them over to us.
이번 소동으로 도서관은 최소 5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현재 두 소녀는 무단 침입과 절도, 기물 파손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두 소녀는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장난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객기의 제트 엔진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이 기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내 연기나 가스 유입이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연기와 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erson breathes it into their lungs, it circulates around, and then it gets into their brain and can affect the other parts of the nervous system. 상업용 여객기는 제트 엔진에서 신선한 공기를 끌어와 객실에 공급하지만 엔진이 손상되면 오일 등의 독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미 승무원협회는 항공사의 연기나 가스 발생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여객기 내 공기 오염 감지 센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Every aircraft should really have the filtration system on it. 보잉과 델타 항공, 에어버스 등 주요 항공사들은 안전한 객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가 매사추세츠주의 한 주택을 급습해 마약 갱단원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어제 아침 6시쯤 로렌스 지역에서 몇 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트리니타리오스 갱단 소속인 24살 루이스 로세 나바르 카브라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군용 장갑차가 주택의 담장을 부수며 진입했고 연방요원이 주택 쪽을 향해 섬광탄을 던지면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All the people around here with rifles and everything, and I say, well, we're in war. 현장에는 연방수사국을 비롯해 국토안보부와 특수기동대가 투입됐으며 요원들이 카브랄의 손에 수갑을 채운 채 끌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매사추세츠주와 메인주를 중심으로 4차례 마약 밀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3건의 주택 침입과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브랄은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초기 신문을 받았으며 메인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일본식 패스트푸드 체인점 요시노야 LA 지점 노동자들이 위생 문제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 조합은 오늘 피코 로버슨 지역에 위치한 요시노야 매장 직원들이 비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죽은 바퀴벌레와 검게 변한 조리유를 문제로 지적했으며 장갑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이 지급되지 않아 플라스틱 봉지를 장갑 대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시노야 본사 측은 해당 매장인 지난 4월 보건국 위생점검을 통과했으며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이와 관련한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신건강협회가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신건강협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200명의 직원이 해고됐으며 정신건강 전화상담 서비스 웜라인도 축소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provide 24/7 emotional support to folks who prefer not to call 911. We shouldn't be cutting back any type of services. We should actually invest in more. 월 평균 4만 건에 달하는 상담 요청 중 2만 5천 건을 감당해왔지만 앞으로는 5천에서 1만 건 이하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Now we're reducing that all the way down to, the ability to answer 5,000 to 10,000 calls per month. And where do those 20,000 to 30,000 calls go? We don't have an answer.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도 상담을 담당해온 전국 정신질환연맹은 무려 127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하루 평균 900통의 전화를 받아온 이 라인도 조만간 중단될 전망입니다. 협회는 상담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원은 줄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신용 점수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파이코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신용점수는 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특히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개인대출 연체가 늘면서 신용점수 하락을 이끌었고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과 낮은 급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배우이자 감독, 제작자로 내일을 향해 쏴라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로버트 레드퍼드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생전 영화계와 환경운동가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레드퍼드의 별세 소식에 영화계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레드퍼드는 현지 시간 16일 유타주 자택에서 89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36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레드퍼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 위대한 개츠비, 스팅, 아웃 오브 아메리카 등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감독으로도 왕성히 활동해 1980년 연출한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수상했고 흐르는 강물처럼, 퀴즈쇼 등으로 진중한 작품 세계를 펼쳤습니다. 또 썬댄스 영화제를 창립해 독립영화를 지원하며 스티븐 소더버그, 쿠엔틴 타란티노 등 신예 감독들이 주목받는 발판을 마련했고 2002년에는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꾸준히 촉구해온 그는 2020년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반대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며 고인을 높게 평가했고 영화계와 각계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챗GP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근 1년 사이 하루 메시지 생성량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는 하버드대 연구팀 등과 함께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50만 건의 익명화된 대화를 분석해 챗GPT 출시 3년 이후 소비자들의 인공지능 사용 행태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 평균 메시지 수는 지난해 6월 4억 5천만 건에서 올해 6월 26억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업무용 사용 비율은 47%에서 27%로 줄었지만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53%에서 73%로 늘어나 일상생활 속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용자의 구성도 바뀌어서 2022년 말 남성이 8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여성이 52%로 더 많아졌고 중, 저소득 국가에서의 사용 증가율이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코리아 협의회에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 우리 돈 약 492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철거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2020년 미테구청이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설치했지만 구청은 임시 설치 기간 2년을 넘겼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당국은 지난해에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코리아 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됐고 법원은 올해 4월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달 28일까지 존치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구청과 협의회가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협의회는 사유지로 옮길 경우 집회와 시위에 제약이 생겨 정치적, 예술적 효과가 떨어진다며 공공장소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시민사회도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영구히 남아야 한다고 뜻을 밝혀왔다며 이번 철거 명령에도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80대 소녀 3명이 요양원을 나와 평생 살던 수녀원으로 돌아온 뒤 SNS에 일상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 레지나, 리타 소녀는 지난 4일 자신들이 오랜 세월 몸담았던 여학교 겸 수도원인 골든슈타인 성으로 돌아왔는데요. 수도원은 이미 폐쇄된 상태라 비상발전기와 주변의 도움으로 생활하지만 기도와 식사, 미사 등 소소한 일상을 SNS에 공개해 열흘 만에 팔로워 17,000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교구는 수도원 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녀들의 건강 상태도 위태로워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새 수녀의 거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이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늦게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저녁 6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부인하셨었나요? 실질심사에 참석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 3명은 160쪽가량의 의견서, 130쪽가량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중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나 다이어리 내용,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등 물증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 점이나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윤 전 본부장과 비서관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 측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곧바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는데 법원은 이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심사 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건데 그 자리 이후 한덕수 당시 총리는 갑자기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에 나섰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탓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변동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싼 차가 됩니다. 또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억류 사건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의 등장입니다. 명백한 가혹행위고 반인권적 행태로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시험을 받든 임명이 됐든 선거로 표를 얻었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의 사퇴 공세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까지 모두 모인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국무위원의 권한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거라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 언제든 할 만한 말이지만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개혁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도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개혁에 소극적인 사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 오전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며 사법개혁에 반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던 중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막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현직 법원장으로 있는 나 의원 남편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고 돌아가셨다고 답한 박 의원에게 곽 의원은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해충돌을 들었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어서 법사위 피감기관장이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런 취지로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했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어하려고 올해 83살 고령의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이 뭐 하시냐며 고성을 지른 건데 사별했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투병 끝에 아내와 사별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아내에 대한 마음을 담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인 언급에 박 의원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무례한 망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그러나 곽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맞섰습니다.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습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결국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품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먼저 사람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9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